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9,1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서 어제 매수를 했어요. 어제 뭐 최저가에서 매수는 못했지만, 그리고 일부러 뭐 이렇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예, 아니고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사겠다고 제가 매수를 곧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뭐 9,500원 여기를 좀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송금을 하고 바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 분할 매수 들어갈 때 가격이 그냥 9,100원 조금 아래에서 놀고 있었다. 뭐 그게 9,100원 위에였든지 뭐 9,200원이었든지 상관없이 어제 매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어제 뭐 조금 운이 따라서 9,100원보다 좀 더 싸게 9,000 몇십 원대에서 어저께 좀 분할 매수를 개미 문명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됐는데, 어제 이제 보시면은 완전히 9,500원을 이탈하는 그런 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9,500원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지금 일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9,500원을 제가 이탈하게 되면 여기 이제 7,500원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 때 이때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봉 이 두 개, 세 개가 지금 이 9,500원을 벗어난 일봉이에요. 그리고 4일째 붙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보통 3일에서 뭐 5일 정도, 이 정도 이제 만약에 9,500원을 이탈하는 일봉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완전히 9,500원을 완전히 이탈한 케이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9,0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일단 9,500원을 살짝이라도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 9,500원 이 지지선을 그래도 간신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9,500원을 터치를 전혀 못하고 이탈한 그대로 이제 일봉이 계속 나와주면은 이것은 9,500원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고 7,500원까지도 우리가 떨어질 것을 고려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이 굉장히 안 좋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자한 종목이고, 이 종목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장밋빛 미래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우리가 그 현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만 미래고, 다음 달만 미래고, 내년이 미래고, 내후년이 미래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그냥 내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떠날 때가 이제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시는 사지 않겠다. 이 종목은 내가 완전히 떠나겠다. 미래를 버리고 떠나겠다. 그럴 때까지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 닥친 어떤 큰 시련이 있지만, 예?
그것을 또 이겨내고 우리가 뭔가를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제가 일단 매수를 했고, 분할 매수를 했고, 다음 분할 매수 포인트가 참 이게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다음 이게 지지선이 7,500원이기 때문에 좀 상당한 갭이 있죠. 상당한 갭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기간이 한 방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 쭉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을, 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9,500원을 재탈환 혹은 리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7,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 7,500원까지 도달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게 뭐 말이 좀 웃기지만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박스권 7,500원에서 9,500원이라는 이 어떤 굉장히 그 우리 주주들로서는 굉장히 그 불만족스러운 구간에서 굉장한 오랜 시간, 적어도 올해 제가 연말까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까지도 여기서 정말 지지부진, 정말 찌끔찌끔 이라면서 7,500원 나중에 터치할 수 있거든요. 사람 피 말리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9,500원을 다시 재탈환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9,500원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우리 여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말의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 만한, 근데 이게 9,500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그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런 7,000원이라는 이 바닥에서 정말 뭐 힘들게 올라와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겨우겨우 지지를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9,500원 선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이걸 버텨내기가 이제는 좀 주주들이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버텨내지 못한 주주들, 제가 볼 때는 장투분들은 오히려 물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혹은 그 손실이 아주 크신 분들은 팔 생각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오히려 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은 손실이 뭐 작든 크든 그분들은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9,500원이 떨어지고 이게 이탈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최근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의 물량, 근데 그 물량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받쳐주는 어떤 대기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적은 물량에도 이게 좀 찔끔찔끔 떨어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500원을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이탈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말까지 이 7,500원에서 9,500원이라는 이 박스권에 지루하고 진짜 피토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여기 9,500원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회복 혹은 다시 그냥 리터치는 지금 뭐 여기 있는데 잠깐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좀 시간을 번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터치하고 다시 뭐 9,150원 인제서 마감을 했다. 예? 화요일인데 9,500원까지 터치했다가 9,150원에서 마감했다. 이거 완전 이탈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한 번 터치하고 내려오면 다시 한 3일에서 다시 5일을 다시 시간적으로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결과가 바로 여기였고,
일시적으로 어쨌든 11,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떨어진 이 케이스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일단은 저는 어제 샀기 때문에 어제 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단은 화요일 다음 주 일단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까지는 지켜보고 그죠? 수요일 제가 방송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결론을 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증시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좀 불안하긴 한데 좋으면서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는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좀 소외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지금 밀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요. 어찌됐든 간에 9,500원을 일단 리터치 혹은 회복을 하는지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그 다음 화요일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수요일날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까지 댓글도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뭐 한방이라는 것을 바이오 종목의 그 한방을 노리면서 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이거 꽤 오랫동안 이제 들고 있었고 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좌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제 또 장투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해서 또 장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주식이 오늘 같지 않다. 오늘이 너무 좋아도 늘 오늘처럼 좋은 것이 또 주식이 아니고 또 오늘처럼 너무 진짜 당장이라도 뭐 상폐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안 좋지만 늘 오늘 같은 것이 또 주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현재를 보고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지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기분이 안 좋아 있는데 좀 웃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평단 작업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제 제가 먼저 뭐 솔선수범 저는 딱 산다고 매수한다고 하면 꼭 매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매수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제 매수를 했다는 거 분명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제 장 마감 뒤에 이제 고영암 관련해 가지고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거 승인 못 받으면 진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이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 받은 가운데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좀 더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원래부터 됐어야 하는 원래부터 승인 받았어야 되는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이게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모든 뭐 고형암이든 뭐 췌장암이든 뭐 다른 이제 휴미라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이든 간에 지금 뭔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받는다는 것이 그것을 승인받아서 뭐 약을 팔아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 그 상징적인 것이 자 우리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받았다. 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과 역량과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승인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레드오션이니 뭐 많이 뭐 이거 승인 받아봤자 뭐 돈 벌기 힘드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 100% 이해합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예,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예 없는 것과 싸워볼 만하다라는 무기가 있는 것과 다르죠. 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허석된 바이오시밀러가 이 회사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공헌을 할 것이고, 물론 그런 부차적인 이유로 어째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매출이 일어나고, 예, 이제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예. 하지만 그것도 승인되고 난 뒤에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여기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고 올해 연말부터 뭐 먼저 뭐 생산이 먼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그것이 이 회계장부의 매출이 지키고 이익이 지키려면 조금 다소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트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예, 9,5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을 깨고 그 아래 지지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7,500원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서 꽤 무거운 마음이고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장투 이런 시련을 많이 겪었고, 이런 시련 결과 뒤에 정말 달콤한 그 열매를 몇 번이나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호시탐탐 저는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평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처럼 평단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평단을 낮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무래도 주식 초심자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실 거예요. 이게 언제 되나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냥 1차적으로 제가 연말이라고 아무리 빨라도 연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남의 자식 쳐다보듯 그냥 이 종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분할 매수를 뭐 할 여력이 안 돼서 분할 매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가짐 자체를 그렇게 여유를 두고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장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뭐 시간에 정규장이 마감되고 나면 또 시간에 시간에서 혹시나 또 급등할까 봐 또 시간 외에 또 거래를 또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 오른들, 5% 오른들 파실 거예요? 3%, 5% 올라가지고 파실 거면 그냥 지금 파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뭐 어떤 분들이 댓글로 자기의 목표가는 17만 원이다. 아니면 뭐 어디 이제 커뮤니티에서 목표가가 17만 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각자마다 목표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련과 이런 기나긴 고통, 그리고 나의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이 시간 동안에 내 돈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의 보상이 고작 몇십 프로 수익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겠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그냥 샷다 내리고 그냥 이 종목 팔고 나갔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어떤 목표 주가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어떤 수익률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에 한 번씩 뭐 목표가가 얼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조금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이고 하나마나 한 질문인 거예요. 목표가가 얼마다 해가지고 그 목표가가 오면 무조건 파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나중에 돼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주가가 올랐을 때에 계속해서 이 회사의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 1년, 2년 뒤에 또 그로부터 1, 2년 뒤에 또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고 다시 주가가 재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지. 뭐 지금부터 뭐 야 나는 15만 원이 목표가야. 난 10만 원이 목표가야. 뭐 누구는 뭐 30만 원이 목표가야. 이렇게 막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목표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말인데 날씨가 계속 장마인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면서 집안에는 습도가 이제 높아져 갖고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든 이제 제습기를 틀든 해서 우리 또 불쾌 지수도 좀 다운시키셔야 될 것 같고, 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또 주말에 어디 놀러 가기도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도 이 여유로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기발한 또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한 주를 또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 한 주는 또 이번 한 주와 또 못지않게 또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주말에 또 푹 쉬시고 또 힐링 하시고 하셔서 재충전 하셔서 또 다음 한 주 또 우리가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런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들 보내시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